안녕하세요. 법무민 대진의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혼 과정에서의 친권과 양육권 문제를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 조정이나 합의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친권과 양육권이에요. 이건 양보가 안 됩니다. 보통 서로가 굉장히 주장을 하게 되면, 따라서 지금 소송을 준비함에 있어서 또는 소송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친권과 양육권에 유리할지, 또 친권과 양육권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양육권에 대한 개념부터 알아봐야겠죠. 양육권이라고 하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교육, 그리고 이를 위한 거소지성, 그리고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 청구권, 그리고 위 행위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권리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친권과 양육권, 다른 권리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따라다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같은 사람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굳이 이를 구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굳이 알아보고자 한다면, 친권이라고 한다면 양육 이외의 법정 대리권, 자녀의 법률 행위의 동의권 행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성년 자녀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할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가 양육자로 지정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래요. 누가 키웠을 때 아이가 더 행복할지, 아이가 더 잘 자랄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데, 이거 너무 추상적이니까 소송으로 갔을 때는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중점해야 되는지, 내가 뭘 잘한다고 재판부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양육 환경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수입, 그리고 재산 분할 유자료까지 고려했을 때 주거 환경, 내가 어느 정도까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는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을 안 한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양육할 능력이 되는지, 그리고 홀로 키우게 되면 본인이 경제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없는 시간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이를 양육보조자라고 하는데, 양육보조자가 있는지, 또는 그 양육보조자가 굉장히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셔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녀와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자녀의 마음을 공감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자녀는 스스로 누구를 원하는가, 자녀와의 친밀도죠. 특히 이제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자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녀의 양육권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누가 길렀는지, 그리고 누가 길렀으면 당연히 양육 기술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양육 기술도 있고, 또 양육하기 위한 커뮤니티도 형성이 됐을 거예요. 이 부분도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아동 청소년 발달 단계상 아이가 누구를 원할 때인가. 특히 양육 이제 소송하다 보면 여자가 무조건 유리해요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모성이 굉장히 중요한 때라서 이럴 때는 여자가 많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면접 교섭에 대해서 상대방이 허용적인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증오심이 남아 있어서 이 증오심을 아이에게 좀 전이를 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도 보고요. 또는 양육 의지가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복합적으로 좀 판단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경우에도 면접교섭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기도 하지만 아이의 권리기도 해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혼은 했지만 내가 이제 부모님 모두에게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다는 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결이 나오는 건 법원에서는 한 달에 2번 정도, 1박 2일, 그리고 방학에는 일주일, 명절에는 절반 정도 면접교섭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사실 어떤 각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케이스에서 아까 양육 관련된 부분, 아니면 면접교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조금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양육권 관련해서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소송 초창기에 좀 양육권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양육권 판결이 결과적으로 나는 시점은 이혼 판결과 동일한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양육권 판결이 나기 전에
양육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막 아이를 뺏고 뺏기고 지키고 안 보여주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처분이란 무엇이냐?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절차를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사전처분이 나는 시점은 소장 제출로부터 3개월 정도 이후입니다. 그래서 사전처분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사전처분 결정을 바꾸는 행위를 법원에서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를 어겼을 경우에 어떤 양육권 지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전처분을 통해서 양육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비양육친의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칙은 아닌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인 경우에 상실을 시킬 수 있는데, 부모 중 일방이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에게 해를 가한다, 아니면 현저하게 비행을 저질러서 아이를 키우는 게 좀 친권을 행사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서 친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피해 아동의 친권자이다 라고 할 때는 검사가 청구할 수가 있고, 18세 미만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최신식법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굉장히 이슈가 많았고, 2013년도 7월 1일부터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이혼을 할 때 결정된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당연히 생존한 다른 쪽 부모가 친권자가 됐는데, 이제 최신식법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한 부모, 미성년자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서 가정법원이 친권자로 적합한 자를 심사해서 친권자로 지정해야 친권자가 되는 법입니다.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위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이혼 시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권리죠. 그리고 아이와의 추억은 돈으로도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고, 또 어떨 때는 상대방이 뭐 현저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대방이 아이를 키웠을 때 아이가 정말 좀 안 좋은 길을 갈 수 있겠다는 걱정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심도 있게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소송을 하실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아셨으니까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준비하시고, 이런 부분 증거가 좀 부족하다면 소송하는 시기를 조금 미뤄서라도 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시고 소송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